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만 날을 야, 저는 이런 바다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니 저 가운데 진짜 너무 세요 정말. 야, 정말 묘한 감정이 드네요. 수백 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신화적인 격전이 일어났다는 곳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으면서도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7년 전쟁과 전라도 사람들 그 마지막 이야기는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한 승리의 바다 울더먹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올려 기야지 여치 나가자 비탄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오늘의 여행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천대학교 이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만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평화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소임이다 생각하고 저의 소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욱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 바로 김희성 배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매국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배우 김희성입니다. 너 처음 봤을 때랑 엄청 달라진 거 아니야? 잠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죄를 짓는 거야. 전쟁 속에 숨어 있는 민초들의 투쟁, 특히 네. 전라도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는 게 없는 저로서는 두 분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역사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7년 전쟁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거기다가 현재까지 또 이렇게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진짜 종횡무진한 역사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가볼까요? 네. 야,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그러게요. 이제 그날을 느껴지게 하는 네. 여기가 바로 명랑대처 해전사 기념 전시관이네요. 아. 상당히 규모가 크죠? 네네. 그리고 이게 사- 실제 크기잖아요. 네, 그렇죠. 탁보는 실제 크기죠. 명량대첩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목만 해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거둔 것을 기념해서 세운 일종의 기념비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적이 쳐들어오는데 바다를 가득 메울 정도로 와서 전황까지도 이 비 안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나 큰 승리였냐면 네. 보시면 파적선 500수. 그러니까 적선 일본 군대 500척을 깨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참 기장 마다시 장수의 목도 배웠으니까 대승 중에 대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 비가 이제 또 뭐냐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순탄하게 쭉 갔다면 거기서 스토리가 끝났을 건데 해석하게도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비가 굉장히 자신들한테는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10척밖에 안 되는 배에 500척에 가까운 배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이 비가 훼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아, 실물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왜 실물을 안 보여주시고 저희한테 탁본을 보여주셨죠? 이 탁본이 굉장히 많은 사연을 담고 있거든요. 아, 특별한 사연이 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예, 예. 그분한테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시기로 하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예. 아이고, 추운데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네, 고생하십니다. 네, 네, 네. 어르신 그럼 여기서 계속 사신 거죠? 네. 그때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 5학년 됐을 거예요. 와. 그때 어르신들이 네네. 탁본을 뜬 것을 봤죠. 여기서요? 네, 여기. 아. 바로 도로 앞에, 도로하고 경계가로 있었어요. 저 트럭 있는 저쪽까지 그 정도? 정도는 안 됐죠. 그렇게 된다 그러죠? 네. 근데 어르신 그 탁본을 어른들이 왜 떴을까요? 일본 놈들이 서울로 갖다 버려버리니까 그때 여기 유기분들이 가가지고 네. 모셔왔지요, 일로. 일본 애기들이 말하자면 우리 이순 장군의 그 정신력을 네.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비석을 어떻게 가져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다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준 분이 있어갖고 아, 그게 네네. 거기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이주민들이 가갖고 예. 모셔왔죠. 아니, 저희가 본 비석 이게 그 크기도 굉장히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갔을 보통 일이 텐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지고 오시는 게 대장정이었겠네요. 사실 저 항구에서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것도 일이가 쓴 거예요. 그러죠, 좀 그러죠. 약간 이 오르막 얼마나 길이어가지고. 무거워. 그때 뭐 달미제 시키도 그렇고. 중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없는데 전부 인력으로 하는 거지. 아,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옮기신 인력으로 하지. 밑에다 나무 깔고 예, 통 끌고. 밑에다 이렇게 끌고 예. 이거 끌고 가면 하면 뒤가 빠지면 또 뒤로 생기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나무를 끌고 거의 옛날에 뭐 고인돌 만들듯이. 그러니까 고인돌 예, 옮겨가는 고인돌 그걸 옮기듯이. 그 경비에 보태쓰기 위해서 그 탁본을 떴잖아요. 아, 탁본을 떠서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해서, 기금을 예. 만드시려고. 그때 전부는 안 되겠지만 네. 일부 보태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그러니까 그 비석을 보존하고 이러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로 모으셨던 거군요, 그때. 아무 그도 이순이라고 유명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일종의 모금 운동을 벌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 그 기억이 여기 아주 머리에 아주 팍 박혔만. 그 나무 톱을 옮기고 그런 것이 서운해. 그렇죠. 와, 진짜 어떻게 바위에 있네요. 이게 큰 하나의 바위네요. 와, 난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봐요. 왜 이렇게 바위 위에다 비를 세워놨을까 그 이제 싶긴 뭐 하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 가장 우리 동네 높은 곳에 그랬을까? 그런 위치 아닐까요? 맞아요. 우러러봐라. 예.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네. 아니, 예, 근데 그랬을 거. 왜냐하면 네. 사당을 높은 데 짓잖아요. 조선은 무조건 가장 높은 건물은 높은 데다. 와, 그죠?
와, 이게 뭐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비각을 세우시고 그 안에 모시고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리하셨는지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비석을 오랜 기간 동안 또 관리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비석을 옮겨온 분들도 있고요. 이쪽으로. 예. 네. 근데 그분을 모시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드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기 오시고 계시네요. 아,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 비석을 그 조선 총독부에서 네. 이제 훼손 내지는 네. 없애기 위해서 네. 이제 가지고 서울로 갔다 그럽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수영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형호님하고 저희 선친과 또 이 전시열 씨라는 분이 이제 세 분이서 배로 이 비석을 여기까지 이제 우수영까지 옮긴 거죠. 이제 이 비석을 세워 모실 곳이 없으니까 영창에다 영창에. 네, 무슨 임시로 영창에다가. 그 안치를 해놓고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제 그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탁본을 뜨셔서 그럼 모금하시고 네네네. 했던 거군요. 탁본도 뜨고 농악대를 조직해가지고 농악대. 이쪽 서남부 지역에 농악놀이를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시고 아버님께서도 직접 그 네, 농악대를 아버님이 이제 조직해서. 농악대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진짜요? 네, 농악대를 인솔해가지고. 그리고 그 후일에도 이제 이 나주 인근의 어르신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네. 그때 그 농악놀이 했던 아버지 그 기억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비석지기라 불렸던 고 김대한 씨. 그는 대첩비를 되찾아왔던 1945년부터 세상을 뜬 1993년까지 평생을 비석과 함께 살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인생을 바쳐 역사를 지켜온 사람. 그는 올바른 역사란 행동과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준 또 한 명의 의병이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이라 이제 그때 같이 우리 가족이 이제 다 같이 거기서 살았죠. 그래서 대단하시다. 비각 관리하고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뒤를 이어서 어머니께서 또 하셨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뭐 보수는 뭐 생각도 하지도 않으셨고요. 단지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또 아버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릎 엄청 아프셨거든요. 네, 무릎이 아프셔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청소했고 관리했던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참 어머니가 고맙기도 하지만 좀 어떻게 자식이 자식된 도리로 참 어머니 그때는 어려서 도와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비석이 여기 이렇게 잘 보존돼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의 아버님과 어머님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분들이 역사를 기리고 보존하겠다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남겨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진짜 비석과 함께 우리 역사를 지켜주셨네요, 진짜.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 저 보시는 것처럼 정유재라는 순절묘역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제 우수영에서 보셨지만 네네. 울돌목 또는 명량은 그 해남과 진도 사이의 해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수영은 상대적으로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군이 패배한 다음에 우수영 쪽으로 못 들어가고 진도에 상륙해서 진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희생당했거나 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이제 시신이나 또는 초혼 해가지고 이제 유품을 모셔서 그분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제 묘역 앞에는 제실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신주를 모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실이고 제각이고 저 뒤가 이제 순절묘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네, 이제 먼저 들어볼까요? 제각부터 한번 제실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 이제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제 위패들이 모셔져 있죠. 아. 굉장히 위패가 지금 많이 모셔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곳을 또 설명해 추운데요. 주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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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위패는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모셔진 입회들은 네. 총 30여 입회가 모셔져 있습니다. 예. 28일은 여기에 계신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이 싸우시던 그 병사분. 병사시고 네. 또 무명용사라고 해서 한 입회가 한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무명용사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의병으로서 전부 다 국민들이 나서서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병사로 참여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긴 한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네. 더 많겠죠. 그런 분들.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후자 영자님하고 임자 복자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네요. 이렇게. 저쪽에서 8개, 7번째 그렇게 네네. 일곱 여덟 번째 제주양. 네. 저 맨 오른쪽이 그러니까 그 무명용사의 아, 위패군요. 무명 보이네요. 현, 순국, 무명용사, 신위 이렇게 갖고 맨 이제 오른쪽에 무명용사의 위패를 모시는 건 참 드문 일인데 그렇죠?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셔져 있는 제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선무홍신 박공영이 후손 박양수님, 선무홍신 조공 응량 후손 조창홍님, 조규준님. 아, 근데 여기에 정말 많은 이러한 묘가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선생님? 이제 전에 무명용사 묘지라고. 아. 원래는 우리가 이제 김혜김 씨 우리 선산이었거든요. 예. 네네. 그러는데 이제 정유재란 난에 그 녹길 울등모에서 우리 신도의 출신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예. 그런데 김혜김 씨 선산인데 거기 어떻게 다른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우리 김씨 이제 측에서 군에다 양보를 한번 해야죠. 적당한 장소가 없고 여기가 조금 쓸만하니까 한다 하니까 양보를 해주시네. 문중에서. 문중에서.
그러니까 김혜김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희생한 셈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김혜김 씨 문중에서 돌아가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 성자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남원에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셔서 여기 묻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전에 매년 여기 성묘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본초도 그 산지기가 예전에 산지기가 농토 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관리를 했어요. 사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정부 특히 선조 입장에서는 의병장을 고의적으로 격하를 시킵니다. 나라를 위해 떨쳐 일어난 의병들의 진심을 의심치 마시옵소서 전하. 이놈들은 국난 극복을 빙자해 사사로이 사병을 갖추고자 하는 화적일 뿐이오. 전하. 그런데 정작 민중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바로 이들의 희생 이런 것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 특히 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랑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치 그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묘를 쓰지 않았을까. 아, 진짜 이 한 분 한 분 이 무명 용사분들의 이름을 또 알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또 할 과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곳에 서 있으니까 좀 뭐랄까 그 묘한 환상 같은 걸 보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이곳이 수백 년 전에 거대한 전장 중에 한 곳이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무덤 자리마다 왜군들과 싸웠던 의병들이 다 이 자리에서 쓰러져 계셨던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이 드는 그런 자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사실 이 묘 하나하나 묻는다는 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고 사실 이게 한두 명의 노동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만들면서 진도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더 이상 이런 전쟁으로 우리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그런 영혼들이 뭉쳐가지고 이러한 묘역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녀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끝난 후에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내려져 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전쟁과 기억의 문제 좀 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욱 교수님, 전쟁이 끝나고 한국과 일본은 임진왜란을 어떻게 기록하고 또 기억했을까요? 조선 내부에서도 기억과 기록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조선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성룡 같은 사람은 중앙에서 영의정이나 이런 입장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점에서 잘못했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피해다. 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게 징비록입니다. 그런데 직접 의병을 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젖과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군 때 되니까 의병들을 이를테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예, 알겠습니다.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충과 효와 열이라고 하는 정신에 좀 더욱더 투철해져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동국신속 삼각행실도 네. 광해군 때 돼서 그게 이제 간행된 게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는 아직까지 잘 전해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그림과 함께 일반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로도 옆에 이렇게 써놨었죠. 어떤 내용일 것 같은가요? 외병들이 그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이미 네. 죽었네요, 사람들이. 근데 네. 오른쪽에는 외병 한 사람이 기어가고 있고 뭔가를 네네.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어떤 여성이 그런 오.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예, 거의 비슷하게 유추하셨습니다. 아. 평민인 최 씨가 외적에게 위에 이제 어른, 남편이 살해당하고 아, 네가 남편.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지금 보니까 이제 셋 예. 정도가 죽은 것 같죠? 그리고 얼마나 화났겠어요. 돌로 외적을 때려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책을 펴낸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이 침범해 오면 이렇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요. 목숨 걸고 맞서 싸우면 우리들이 너희를 기억하마. 아. 뭐 어떤 그런 근데 이제 저걸 한글로 썼다는 얘기는 다 읽어라. 그렇죠. 이제 네. 일반 평민들도 이거를 읽음으로써 교훈을 얻게 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저 최근과 같은 평민들도 대상으로 올려주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병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지니까 네네. 좀 더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의병장의 명단이나 활약상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이제 좀 고조가 됩니다. 정조 때가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역사나 뭐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나라라고 네.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네. 일본에서는 이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을 어떤 식으로 남겼습니까? 임진왜란에 대한 시각 자체도 일본도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네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를테면 일본의 분위기가 약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아시아를 정복하고.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미화하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애혼 조선 정벌기. 네. 저것도 아. 이제 저기서도 벌써 보면은 조선 정벌이잖아요. 아, 정벌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 그들이 조선을 정벌해서 다분히 침략성을 드러내는 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전반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정할론이 대두하는 것과 또 뭐 발맞추는 그렇죠. 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찾아가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특히 이런 일들을 더 그 편하게 쉽게 많이 저질렀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들이 있었나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테면 제국주의로서 전쟁에 나서겠다 하는 그때 조사를 합니다. 리스트가 쭉 있네요. 맨 왼쪽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네네. 저 두 개가 이제 우수형, 좌수형 대첩비거든요. 일명 반시국적 고적. 세상에 유적이 반시국적. 우리에게는 너무나 역사적인 유적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역사적인 유적인데 그들에게는 반시국적인 고적.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라. 역사가 시국에 반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참 아. 코미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일 민족 사상을 막 고취시키고 투쟁 의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적들을 없애버려라 뭐 이런 거죠. 좀 뭐랄까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얽매는 거잖아요. 이제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임진왜란을 이제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생각할 여지를 주는 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바닷가 에는 이렇게 밀려오는 시체를 수습해주는 그런 풍습이 옛날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에다가 외군이지만 이렇게 고향 떠나서 타국에서 이렇게 죽어간 시신들을 수습해줘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덕산 위령제 헌달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진도문화원이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외덕산에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조성된 왜군 무덤 앞에서 분향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지속적인 사죄가 필요하다며 평소 소신을 거듭 밝혔습니다. 罪を犯した人々が罪によって苦しんで苦痛を味わっ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もいいよと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まで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이 적군의 시신을 묻어줬던 이 진도 사람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인류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와서 또 사죄했던 이 하토야마 총리도 좀 대단하다 싶습니다. 네. 일본 역사상 유일하게 제대로 사죄했던 네. 수장이었죠. 네. 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지만 이 사죄는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바라볼 때는 승패의 시점보다는 그러한 전쟁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들을 좀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평화로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 이 앞에가 그 고화도죠, 선생님? 예, 이 뒤에 소나무 숲 있는데. 아. 목포가 우리나라 서남해역의 바다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네네. 우리가 도착한 바로 이 고화도가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사실 고화도가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106일 동안 머물면서 막 식량도 보충하고 전선도 건조하고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네네. 있었던 기반을 조성했던 그런 장소이죠. 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이순신 장군 관련된 지역들이 일제시대 때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예, 바로 이곳이 그 대표적인 유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 그런가요? 고화도가? 예, 우리가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시죠. 네네.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비석이 고화도에서 이순신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1722년에 건립을 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세워진 이후로 주민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를 해왔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 아래에 보시면 커다란 구멍, 상처가 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저게 바로 그 일제 시기 때 일본인이 이 비가 이순신 비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총을 가져와서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비를 저렇게 훼손시켜버린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훼손된 사이사이에 이게 글씨가 보이잖아요, 밑에. 참 좀 안타깝다. 원래 원형으로 보일 수 있었었는데 이 총탄 때문에. 주민들은 이 이순신이 곧 고화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자신들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의도적인 훼손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됐고요.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여기셨던 주민들이라면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진짜. 목포가 개항되고 나서 이 고화도를 일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사서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인들이 여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일본인들이 친일파를 이용해가지고 이 한국인이 이 땅을 사고 그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친일파 명의로 땅을 사서. 그리고 나서 일본인들은 여기에다가 미국산 육지면이라고 하는 면화를 시험 재배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해군 기지를 설치해서 군사 작전에 필요한 방공호나 해군 동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소로 활용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조선을 지키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기지로 그 활용되었던 고화도가 일제 수탈의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게 참 슬픈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섬인데 호국의 섬에서 나라를 뺏겼을 때는 수탈의 섬으로 바뀌어버린 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뭐 이게 유달산 거의 정상에 오른 겁니까? 이제 중턱 정도. 아, 중턱이요? 네. 아, 꽤 가야 되는군요. 너무 잘해놨네요. 여기 이난영 노래비가 있네요.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예. 이 노래에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비 직접 한번 가서 보시죠. 네네. 이렇게 목포의 눈물 가사가 쫙 있네요. 네. 이 비가 우리나라 대중가요 노래비 중에는 네네. 최초로 만들어진 비가 되겠습니다. 196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이난영 선생님 정말 식민시대 최고의 가수이자 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역사 최고의 가수라고도 하니까요. 네. 이 노래가 1935년에 발표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른바 이제 국민가요라고 불리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잘 보시면요. 네네. 좀 어색한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이쪽 아래에 나와 있는 가사가 처음 음반을 발표했을 때의 가사인데 네네. 저기 이제 300년 원암풍 노족봉 네네. 밑에라는 가사가 네. 있어요. 저 부분이 원래는 다른 뜻이었는데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일제의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단어로 좀 변경이 됐고요.
원래는 300년 원한 품은 노족봉 밑에라는 의미의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수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 듣는 국민들도 그렇게 따라 불렀는데요. 음반에는 저렇게 약간 어색한 단어지만 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음반을 만들게 됐습니다. 백년 온한 품은 노족봉이 돼 백년 온한 품은 노족봉이 돼 이 300년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연결된 그 그렇죠. 이야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목포가 국제항으로 1897년에 개항이 됐거든요. 네네. 딱 3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이어서 정유재란이 발생을 했어요. 그 시기부터 일본 외적에 대한 한이 쭉 쌓여서 300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고요. 네네. 임진왜란과 관련됐던 역사를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중가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건물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야. 역사 속으로 들어왔네요. 네. 이쪽으로. 혹시 배우님은 이런 사진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 이 아래에서 있는 사진은 책에서 본 것 같은 꽤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구한말의 의병들 사진. 사실 이 의병들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그 정미의병입니다. 네. 근데 이 정미의병 때 군대가 이제 해산돼서 정미의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돼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가 보복을 하면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특히 이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토벌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잡혔던 이 의병장들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더 네. 기억해야 될 이 사진이 이 위에 또 바로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보시죠. 저 맨 위에 있는 건물은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곳 아닙니까? 예, 일본 영사관으로 지었던 건물이고 예. 당시 1900년 당시에는 통감부의 목포 이사청으로 사용이 됐던 그 건물인데요. 네네. 이 앞에 모여 있는 이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한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붙잡힌 우리 호남의 마지막 의병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바로 이쪽이 이순신의 호국전설이 담겨 있는 노족봉이 있던 곳인데 그 아래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일본 영사관을 지었고 그 밑에 우리의 의병들이 붙잡혀서 쭉 진열된 상태로 친일 관료들, 일본의 군경들 앞에서 훈시를 들고 듣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진을 보면 생각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병들인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신 분들이 폭도로 지금 취급받고 그리고 이제 혼나고 있다는 훈시를 받고 있다는 이런. 네, 우리 이 사진 앞에 서니까 저희 세 사람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네. 손을 모으고 우리도 네. 모르게 이렇게 경건하게 지금 서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본 군경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는 친일 관료들의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저는 매국노 역할을 맡았지만 바로 이 정미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친일파의 말들이 얼마나 그 깊은 그 비극을 만들어냈는가, 얼마나 반민족적인 그런 말들이었는가를 되새기게 되면서 괜히 죄송해집니다. 우리 300년 전에 이순신과 호남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듯이 또 이 근대 시기에도 호남의 의병들이 다시 일어났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싸우듯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